2025 신년 특집 대담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준하경 경주시장과 함께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하경입니다. 네, 먼저 우리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부터 전해주시죠. 예, 희망찬 을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올해는 뭐 지혜와 생명력 또 성장과 변화를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인데요.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서 끊임없이 성장 발전하는 활기찬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시장님 지난해를 좀 돌아봤을 때요. 어떤 성과들을 먼저 꼽을 수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올해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한 게 가장 큰 성과겠죠. 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비견될 만큼 음, 사실 어려운 경쟁이었지만은 우리 시민들의 뜨거운 의지와 열정으로 유치에 성공을 했고요. 네. 저희 시의 그 산림 규모가 사상 최초로 본 예산 2조 원 시대를 개막했어요. 네. 국비도 전년 대비 한 3천억 정도 증가된 1조 3,449억으로 최대 확보했고, 음, 또 도시재생 유릴 사업의 일환으로 성근 일지구 뉴빌리 조성 사업이 한 497억짜리인데 네. 이것을 비롯해서 공모 사업 한 51건에 2,135억 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 밖에도 우리 경주 미래 발전을 위한 대형 국책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경주의 산업 지도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음. 우리 시민 여러분이 성과 협조 덕분에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일단 올해는 좀 어떤 목표와 또 비전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올해 시정 예,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올해는 뭐 경주가 크게 도약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우리 먼저 이제 우리 에이펙 정상회의를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역대 가장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일 테고, 네. 또 이를 계기로 해서 도시 시설 환경을 크게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포스트 에이펙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경주 발전이 획기적 전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요즘 경기 침체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생활이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에 또 활력을 불러내는 일에도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 경주의 미래 먹거리가 될 관광 신산업 육성, 또 이모빌리티 연구단지라든가 SMR 국가산업단지 같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일에 있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정말 뭐니 뭐니 해도 에이펙 정상회의를 좀 완벽하게 또 준비해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예, 그 외에 미래 먹거리 관련 사업들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주요 사업들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일단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이게 정상 개최가 가능할까? 이 부분도 걱정이 많은데 이 부분은 그러면 염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건 사실이지만은 네.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는 국제사회의 약속이고 또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제 신인도가 달린 중요한 행사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문제없이 잘 개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차근차근 계획대로 준비를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6.25 때도 전국체전과 지방선거를 치를 만큼 할 일을 하는 민족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강한 민족이라서 네. 곧 헌정 질서가 정상화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정부에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열린 비공식 고위관리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2025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시작했고 또 오는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14일간 경주에서 1차 고위관리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네.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 예산도 3,246억 원이 확보돼서 행사를 치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음. 다만 이제 저희들이 좀 더 욕심을 내서 추가 지원 사업을 건의해 두고 있는데 네. 이것은 에이펙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서 추경에 꼭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고 해도 일단 정상회의 개최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음. 그리고 어, 예산이 네. 예. 그래서 지금 저 시에서는 네. 우리 경상북도 합동으로 준비 지원단을 구성해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하면서 정상의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먼저
이제 주 회의장인 화백 컨벤션 센터를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내외식 기자들을 위한 미디어 센터도 새로 건립을 해야 되고, 또 한국의 전통미를 선보일 공식 만찬장과 또 경제인들을 위한 박람회장, 전시장 등 관련 시설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이제 결정을 못해서 상당히 좀 시간이 이제 지체가 됐는데, 지난주 또 말끔하게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 설계 용역도 마무리 짓고 또 장소도 확정을 지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제일 음. 중요한 게 그 호텔인데요. 네. 정상용 숙소 PRS라고 그러는데, 이 정상용 숙소 마련 등 이제 월드 클래스 수준의 품격이 있는 숙박 시설 그 조성을 위해서 네. 호텔 업계도 하고도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행스러운 거는 호텔 업계에서도 이게 이런 국가적인 대행사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네. 리모델링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또 음. 에이펙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현재 자원봉사자를 모집 중에 있고요. 에이펙 시민대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또 교육을 좀 시킬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저희들 에이펙 클린데이로 지정을 해서 손님 맞이 글로벌 시민의식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행사 준비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그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 준비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그 제가 알기로 이 만찬장이 경주 국립박물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이곳은 근데 어떻게 선정이 된 거죠? 이제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정됐고요. 네. 우리 경주는 아시다시피 팠다 그러면 문화재가 다 나오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네. 경주 박물관도 일차적으로는 한번 조사를 좀 해봐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애초에 저희들 생각은 동궁과 월지라든가 또는 대농원 또는 동부사적지 같은 우리의 역사 문화 향취가 물씬 풍기는 그런 지역에 만찬장을 건립을 해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 국가유산청에 이제 전문가들이 와서 검토를 한 결과 그것은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음.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판정이 나서 그렇다면 대안으로 어디를 이제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 의견을 모아서 음. 우리 경주 박물관 뒤쪽에 보면은 중정이 있어요. 한 5천 네. 평 정도 되는 네. 그 중정에다가 만찬장을 건립해서 이렇게 손님을 음. 만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찾는 많은 그 정상들을 비롯해 이런 분들이 경주의 찬란한 금관 같은 이런 문화재도 보면서 네. 동시에 만찬과 공연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멋진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중앙정부가 잘 협의를 해서 좋은 정말 경주의 레거시로 남는 그런 음. 만찬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각국의 정상들이 참석할 텐데 예상되는 정상 참석 인원이 있을까요? 예, 저희들 이제 21개 회원국이잖아요. 네. 21개 회원국 플러스 이제 업저브 국가로 해서 한 3개국에서 24개국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음. 있는데, 네. 도널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하고, 네. 그 다음에 2026년 에이펙 정상회의가 중국에서 열려요. 네. 중국이 의장국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양대 정상이 경주에 오게 되기 때문에 네. 아마 다른 나라의 회원국 정상들도 자연스럽게 다 참석하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정상들과 더불어서 뭐 수행원이라던가 경제사절단 등 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텐데 예상 예. 방문 인원도 뭐 계산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저희 한 6만 명 정도 내외가 오리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 회의가 이제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강요회의, 그리고 비즈니스 회의, 네. 또 글로벌 CEO 회의 뭐 음. 등등 해서 다채로운 행사, 부대 행사가 한 200개 정도가 이렇게 열립니다. 네. 물론 다른 도시하고 이게 연계해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경주에서 열리는 그런 행사들이 크게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한 6만 명 정도 이렇게
국내외 손님들이 오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시장님께서 정상용 숙소 지금 마련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아무래도 이게 각국에도 정상들이 머물 숙소다 보니까 예, 불편함도 없고 정말 잘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예. 좀 규모나 시설이 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요. 저희들이 이제 어, 회의장 반경 2km 안에 4,500개의 객실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객실 규모로 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제 정상에 준하는 VIP들을 모실 PRS가 필요하거든요. 프레젠셜 로얄 스위트라고. 네. 이게 35개가 필요한데 저희 음. 경주가 14개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14개는 리모델링 하면 되고 네. 나머지 11개는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음. 그래서 만드는 부분은 기존의 호텔 객실을 이제 두세 개씩 이렇게 합해가지고 재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네. 걸리고 돈도 많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번은 지금 호텔업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개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것을 만들어 놓고 나서 활용도가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다시 원상 복구를 할 때는 저희 정부에서 좀 보상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음. 협의를 해서 필요한 35개 로얄 스위트를 저희로 확보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예산도 3,246억 원 확보했다라고 하셨는데 예. 이 정도 예산이면은 뭐 에이펙 개최하는 데 충분한 겁니까? 자체로는 뭐 행사를 치르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음. 이제 저희 시에서는 좀 욕심을 내서 차제의 이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우리 경주시의 전반적인 관광 인프라든가 도시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한 1,000억 원 이상 더 요구를 해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 근거가 법률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계속 협의를 해서 곧 있을 추경액 확보를 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올해는 이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이후에 이런 또 좋은 기회를 잘 살려서 경주 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이 예.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에이펙 개최로 가장 기대되는 성과가 바로 경주의 네이밍 밸류를 더 높여서 네.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있죠. 네. 그래서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과 비즈니스맨들이 경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데요. 네. 부산 에이펙의 경우에 보면 280%나 외국인이 오. 증가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례를 봤을 때 저희들도 외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음. 때문에 손님 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외국인 관광객 유치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데 인센티브를 확대를 하고 또 그분들에게 특화된 문화예술 행사나 공연 이런 것도 만들고요. 음. 또 우리 외국인들이 관광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 안내 표지파이라든가 음. 외국어 표기 정비하는 거, 네. 그다음에 뭐 식당이나 숙박업소 갈 때 이 언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양방향으로 통 번역을 해줄 수 있는 기기도 좀 지원을 해주고요. 음. 또 음식점도 저희들 글로벌 에이펙 음식점으로 지정을 해서 정말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고 위생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뭐 관광객 유치 지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관광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예, 네, 이런 좀 계기로 또 경주의 새로운 도약이 기대가 되는데요. 예, 이 관광 산업 외에 또 경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미래자동차 부품 사업. 이 예. 부분은 어떻게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신가요? 아시다시피 우리 경주는요 자동차 부품 업체가 932개나 돼서 네. 경상북도 전체의 44%고 전국 음.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그런 도시예요. 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산업의 이 패러다임이 전기 수소차, 자율주행 자동차 이렇게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발맞추어서 자동차 부품 소재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음. 저희 이것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이 모빌리티 연구단지를 만들고 있어요. 조성을 하고 네. 있는데 저희들 여기에 산자부의 저 공모사업의 선정에 대해서 현재 미래차 첨단 소재 성형 가공 센터
또 음. 탄소 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센터 이게 이제 이미 운영 중에 있고 네. 또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허브 센터라고 이것이 곧 이달 말에 이제 준공할 예정에 있고요. 네. 또 산자부에서 또 미래차 편의 안전 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 공모 사업이 있어요. 음. 230짜리인데 요것도 저희들이 지금 선정을 받으면은 이 네 개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모빌리티 연구단지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혁신 상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경주가 미래 자동차 혁신 클러스터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2025 신년 특집 대담 오늘은 준하경 경주시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 SMR 국가산단과 또 문무대왕 과학연구소 건설 사업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뭐 그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동경주 IC1은 한 34만 평 부지에 4천억을 투자해서 현재 SMR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는데 올 상반기 중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들어지면은 그 근로자들 연구원들이 살아갈 정주 여건 마련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 문화, 의료시설 같은 테크노폴리스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고 음. 또 무대학 과학연구소는 간포읍 일원에 한 67만 평 부지에 6,400억을 투자해서 그 연구소에서는 SMR을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그런 연구소인데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문을 열게 되면요. 우주, 해양, 극지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한 다목적 SMR 연구 개발을 본격화해서 미래 원전 수출 시장을 선점할 기술을 저희들이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네.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우리 경주를 먹여 살릴 SMR 국가산단과 또 무무대 광연구소가 경주에 안정적으로 둥지를 틀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네. SMR 국가산단과 문무대왕 과학연구소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주셨는데요. 원도심에 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 예. 이거는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그 경주에 오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경주 도심에 황리단길이라는 거 있는데요. 이게 전국에서 그렇죠. 가장 유명한 핫플레이스로 지금 자리를 잡았어요. 네. 그런데 반면에 바로 인근에 도심 중심 상가는 좀 공동화 침체되고 있어서 걱정이거든요. 음. 그래서 침체된 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26년까지 총 사업비 한 80억을 투자하는 중심 상권 르네 사업이 지금 4년 차에 접어들어서 네.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 야간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은 불금 예찬 야시장 아주 인기가 좋고요. 네. 그 다음에 금리단길이라고 해서 황리단길에 대척되는 금리단길 이거는 네. 서울 홍대거리처럼 좀 북적이게 할 수 있도록 황금 카니발을 저희들 경주만의 로컬 블렌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올해는 금리단 테마거리 2구간을 조성해서 낡은 이미지 기존 상권을 빛과 맛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거를 재탄생시킬 예정입니다. 네. 또 황리단길, 금리단길 연결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도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제 황리단길을 넘어 금리단길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러면 또 청년들도 많이 모일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서 저출생 대책과 청년 인구 유입, 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적극 추진 중이신데요. 네. 이 내용도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 경주시도 다른 중소도시와 마찬가지로 저출생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네. 학교 출산율이 0.91명이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큰 위기를 겪고 있고 지난해 신생아 출생 수가 940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네. 1000명대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저출생과의 전쟁 실무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한 8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62개의 단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함께 출범한 우리 저출생 대책 시민운동본부와 함께 결혼부터 임신, 육아까지 완전 돌봄과 또 신혼부부 안심주거 지원 등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함께 기울여 나갈 계획이고요. 올해도 커플 매칭 천충 동아리라든가 작은 결혼식 지원, 저출생 극복 캠페인 등 위기 극복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경주를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네. 청년들에 대한 임대주택 조성과 주거비용 지원, 이사비 특별 지원, 그리고 창업 지원, 청년 자금 형성 다양한 청년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청년들이 정착해서 살아가기 좋은 또 경주시를 기대해 보고요. 예. 경주시가 이제 자체 개발한 물정화 기술 이게 지금 해외로 수출이 되고 있다면서요? 예. 저희 시에서는 2012년부터 석박사급 직원들로 구성된 수질 연구팀을 운영 중인데요. 네. 그동안 수처리 관련 많은 신기술을 개발해서 환경 선전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GJR 기술과 GKSBR 기술은 국내 특허를 이제 취득하고 음. 지자체 최초로 환경부로부터 기술 인정을 받아서 물 문제 해결과 시의 수익 창출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 관련해서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해서 2023년 콜롬비아에 GJR 정수 장치를 납품했고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에 GKSBR 해수 처리 시설을 수출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에도 인도네시아에 수처리 기술을 수출하고 지난번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페루 리마시의 하수 처리장 사업 입찰에 참여해서 수주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우리 시의 앞선 물정화 기술이 이렇게 전 세계로 이렇게 보급될 수 있도록 경주형 해외 원조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신라 완경 보건 사업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이게 총 1조 500억이나 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네. 14개 사이트 핵심 준석을 개발하는 겁니다. 정비 복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난 2029년에 특별법도 제정이 됐어요. 네. 그동안 4,950억 원을 투자해서 월정교 복원, 월성 해자, 또 금관총 신라고분 정보센터를 완료했고 올해는 분황사지 동편에 구황동 원지를 복원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또한 동궁화 울지는 연꽃단지에 첨단 3D 홀로그램이 적용되는 조명공사로 야간 경관 명소를 재탄생하고요. 황룡사지도 남쪽 광장을 정비하고 중심사역 기단 정비, 또 중금당, 강당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동양 최대 사찰인 황룡사지 본 모습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네. 특히 신라시대 신들이 논의했던 숲이라고 해서 신유림으로 알려진 낭산 일원에 대해서 본격적인 복원 정비를 시작할 계획이고요. 네. 이 모든 사업이 하루아침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복원 사업이 완료되는 한 10여 년 후에는 경주의 모습은 동양의 로마라고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10년 뒤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올해 보니까요, 이 간포항이 개항 100주년에 맞는데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도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예, 그렇습니다. 간포항은 한때 개도 돈을 물고 다닌다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네. 부흥기가 있었는데 신라시대는 해양 교류의 관문이었고 또 일제 강점기에는 어업 중심 기지로서 우리 경주의 역사와 애환이 담긴 곳입니다. 네. 원래 개항 100주년을 맞이해서 4월 25일 날 간포항의 용오름 광장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간포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특별 전시회도 함께 열릴 계획입니다. 또 여러 문헌과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간포 역사와 인물, 스토리, 자연환경과 미래 비전을 담은 다큐멘터리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간포 100주년 기념 사업과 함께 명품 어촌 테마 마을 사업, 또 어촌 신활력 정진 사업,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사업,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사업, 문무대항 경력 정비 사업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등을 통해서 해양 문화 산업 도시 경주의 모습을 널리 알려 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농축 산업과 관련한 또 주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경주는 전국에서 손꼽히게 넓은 경지 면적과 많은 영농인구를 자랑하는 농업 도시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 농업이 고령화, 인력 부족, 기후 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농업 생산성 소득 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내남면 상신리에 총 708억을 투입해서 최첨단 과학 영농
재배학 시설인 신농업 혁신타운을 조성하고 있고요. 전문 농업인 양성으로 경주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현곡면 근천업의 농촌 협약 사업 604억 원, 또 안강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 240억, 또 내남 산내면 기초생활 거점 조수 사업 등의 추진으로 우리 농촌 지역 주민들도 복지와 아주 좋은 생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주거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경주형 스마트팜을 확대 보급하고 축산 농가를 위한 사료 구매 자금 이자 지원, 또 서면에 축산물 직판점을 건립하는 등 다양한 정책 지원으로 살만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농축 산업과 관련된 사업들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더 전하실 말씀 드리면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민 여러분, 불확실한 경제 상황 또 여기다 정치적 불안까지 겹쳐서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고난과 역경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우리 25만 경주 시민들의 의지와 역량을 믿습니다. 울산은 새해에도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찬 한 해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2025 신년 특집 대담 준하경 경주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